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92살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시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일본의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평생 의학을 연구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네 곳의 핵심 부위가 있다는 것이었죠. 놀라운 건 이 네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사님은 매일 5분씩만 이 부위들을 관리하셨고 90이 넘은 지금도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신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네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특정 부위가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십니다. 걷기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죠. 물론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히노하라 박사님은 7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특정 부위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부위들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았습니다. 건물도 기둥이 튼튼해야 오래 가듯이 우리 몸도 이 핵심 부위들이 건강해야 전체적인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부위들이 약해지면 다른 곳도 연쇄적으로 나빠진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릎이 아프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걷지 못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오고 심장도 약해집니다. 결국 한 곳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신으로 퍼지는 거죠. 박사님은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미리 핵심 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발과 발목, 무릎, 허리와 코어, 그리고 어깨와 목입니다. 이 네 곳은 우리 몸의 4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위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 발과 발목, 제2의 심장. 여러분,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발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바닥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됩니다. 이때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발이 펌프처럼 피를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노하라 박사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발 건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발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고 발목도 불안정해지죠. 그러면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30% 이상이 발과 발목의 약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발이 약해지면 걷기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걷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붓고 저림 증상도 생기죠. 심하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발 하나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과 발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박사님이 매일 하신다는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가위바위보입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발가락을 쫙 펴면 보, 오므리면 바위, 엄지만 위로 올리면 가위입니다. 이걸 하루에 10번씩만 하세요. 발바닥 근육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양쪽 발 다 하면 40번이죠. 이것만 해도 발목 관절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인데요. 벽을 가볍게 잡고 서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10번만 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발목을 안정화시킵니다.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들죠. 이 세 가지 운동을 합치면 얼마나 걸릴까요? 고작 2분입니다. 하루 2분이면 발과 발목이 튼튼해집니다. 박사님은 이 운동을 50년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90이 넘은 지금도 발이 너무 건강하셔서 등산도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발 마사지도 꼭 하세요. 자기 전에 발바닥을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용천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30초씩만 눌러주세요. 피로가 확 풀립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발 건강은 곧 전신 건강입니다. 제2의 심장인 발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2분만 투자하세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께 감사할 겁니다. 두 번째 핵심 부위 무릎, 이동성의 생명줄.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동시에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이기도 하죠. 하루에 몇 번이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나요? 걸을 때, 앉을 때, 계단 오를 때, 화장실 갈 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0번에서 10,000번 정도 무릎을 사용한다고 해요. 히노하라 박사님은 무릎을 이동성의 생명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을까요? 바로 스스로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육이 빠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급격히 줄어들죠. 일주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근육의 15%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달이면 30% 이상이 없어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오고 골다공증도 심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걷지 못하면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을 잘못 관리하고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급성 통증일 때는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이라면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박사님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무릎 관절 자체는 우리가 직접 강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 주변 근육은 강화할 수 있어요.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무릎에 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릎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운동인 겁니다. 박사님이 매일 하신다는 무릎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팔을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해요. 빨리 하면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3초에 걸쳐 일어서고 3초에 걸쳐 앉으세요. 그리고 앉을 때 쿵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3번만 하세요.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우세요. 한쪽 무릎은 세우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펴세요. 그리고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바닥에서 15cm 정도만 올리시면 됩니다. 5초간 버티고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하세요. 이 운동은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박사님은 이 운동을 가장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도 이 운동을 시키신대요. 세 번째는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을 바닥과 평행하게 만드세요.
이 상태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끝이 천장을 향하게 하는 거죠. 5초간 버티고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하세요. 이 3가지 운동을 합치면 얼마나 걸릴까요? 3분입니다. 고작 3분이면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박사님은 40년 넘게 이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90이 넘은 지금도 무릎이 너무 건강하셔서 매일 계단으로 병원 5층을 걸어 올라가신다고 해요. 무릎 건강을 위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은 3kg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체중이 5kg 늘었다면 무릎은 15kg의 추가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무릎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닭발, 돼지 족발, 생선 껍질 같은 것들이죠.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비타민C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거든요. 귤, 키위, 브로콜리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무릎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분 무릎 운동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씩씩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3번째 핵심 부위 허리와 코어, 몸의 중심축.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건물로 치면 기둥이에요.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 가듯이 허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히노하라 박사님은 허리와 코어 근육을 몸의 중심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배와 허리, 골반 주변의 근육들을 통틀어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복부 근육, 등 근육, 골반 근육이 모두 포함되죠. 이 근육들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고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코어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복부 근육이 많이 약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세가 나빠집니다. 구부정해지고 허리가 굽습니다. 자세가 나쁘면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쉬워요.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만성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모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앉기도 불편하고, 서 있기도 힘들고,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허리가 약하면 낙상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비틀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노년층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코어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코어 근육 강화의 중요성을 평생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 코어 운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90이 넘은 지금도 허리가 꼿꼿하시고 자세가 정말 좋으십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어 근육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윗몸 일으키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박사님이 추천하신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리지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우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이세요. 팔은 몸 옆에 편하게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 엉덩이,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5초간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 5번만 하세요.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특히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허리 근육이 튼튼해져요. 허리 디스크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처음엔 엉덩이를 조금만 들어도 됩니다. 점점 높이를 늘려가세요. 두 번째는 버드독 운동입니다. 4발 기기 자세를 하세요.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앞으로 쭉 뻗고 동시에 왼발을 뒤로 쭉 뻗습니다. 3초간 버티고 내립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세요. 양쪽 각각 5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과 코어 안정성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척추 주변 근육들이 골고루 발달하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손만 뻗거나 발만 뻗으세요. 익숙해지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하세요. 먼저 엎드리세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들어 올립니다. 발끝과 팔꿈치만 바닥에 닿고 몸은 일직선을 유지하세요. 이 자세로 10초만 버티면 됩니다. 처음엔 10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5초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5초, 20초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복부 근육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신 코어 근육이 다 발달하죠. 만약 플랭크가 너무 힘드시다면 벽을 이용한 플랭크를 하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손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팔굽혀펴기 하듯이 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세요. 이것도 코어 근육 운동이 됩니다. 이 3가지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분 정도입니다. 하루 2분이면 허리와 코어가 튼튼해집니다. 박사님은 이 운동들을 60년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90이 넘은 지금도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으시고 장시간 서서 수술도 하신다고 해요. 코어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횟수보다 자세가 우선입니다. 5번을 제대로 하는 게 10번을 대충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호흡도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셔야 해요. 힘들다고 숨을 멈추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코어를 의식하세요.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을 때 배에 힘을 살짝 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니라 무릎을 굽혀서 드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허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허리는 한번 다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2분 코어 운동 시작하세요. 평생 튼튼한 허리로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겁니다. 4번째 핵심 부위 어깨와 목, 상체 기능의 핵심. 마지막 핵심 부위는 어깨와 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위인데요. 히노하라 박사님은 이 부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깨와 목이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옷을 입을 때, 머리를 감을 때, 밥을 먹을 때, 물건을 들 때, 모두 어깨를 사용합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볼 때, 위를 올려다 볼 때는 목을 사용하죠.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불가능해지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 관절이 굳습니다. 의학 용어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60대, 70대에도 흔히 생깁니다. 어깨가 굳으면 팔을 올리기 힘들어요. 선반 위 물건을 꺼내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불편합니다. 머리를 빗는 것조차 힘들어지죠.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뻣뻣해지면 고개를 돌리기 어렵습니다. 운전할 때 뒤를 확인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노년층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이 목의 유연성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개를 돌리지 못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목과 어깨는 혈관, 신경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어깨가 굳으면 팔저림이 생길 수 있고요. 손가락 감각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깨와 목의 유연성 유지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매일 어깨와 목 스트레칭을 하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90이 넘은 지금도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목도 시원하게 돌리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깨와 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복잡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사님이 매일 하신다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돌리기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천천히 앞에서 뒤로 돌립니다. 크게 원을 그리듯이 10번 돌리세요.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10번 돌립니다. 이것만 해도 어깨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주의할 점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돌리면 근육이 놀랄 수 있어요. 3초에 한 바퀴 돌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작은 범위로 돌리세요. 점점 범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팔 올리기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쭉 펴세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위로 올립니다. 귀 옆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5초간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 5번만 하세요.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오십견 예방에 아주 좋아요. 처음엔 팔이 귀 옆까지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올라가는 만큼만 올리세요.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하세요. 먼저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5초간 버티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하세요. 그 다음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귀가 어깨에 가까이 가도록요. 5초간 버티고 돌아옵니다. 왼쪽도 똑같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천천히 숙입니다. 턱이 가슴에 닿도록요. 5초간 버티고 천천히 올립니다. 그 다음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요. 5초간 버티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각 방향 한 번씩만 해도 됩니다. 이 목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이 유연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두통도 줄어들고 어지럼증도 개선됩니다. 박사님은 이 운동을 아침마다 하신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을 풀어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손가락을 쫙 펴고 힘껏 오므립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손목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이고 좌우로 10번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립니다. 이 운동은 손과 팔의 혈액순환을 돕고 손가락 관절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4가지 운동을 합치면 얼마나 걸릴까요? 딱 2분입니다. 하루 2분이면 어깨와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박사님은 이 스트레칭을 80년 가까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90이 넘은 지금도 어깨와 목이 20대 젊은이처럼 유연하다고 해요. 어깨와 목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마세요. 특히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목에 아주 나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보세요. 둘째, 베개 높이가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이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해요. 셋째,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지 마세요. 어깨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을 번갈아 매거나 아예 백팩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와 목은 매일 쓰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관리도 매일 해야 합니다. 하루 2분 투자하세요. 10년, 20년 후에도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부위를 통합 관리하는 방법. 지금까지 4가지 핵심 부위를 알아봤습니다. 발과 발목, 무릎, 허리와 코어, 어깨와 목, 각각 2분, 3분, 2분, 2분씩 운동하면 총 9분입니다. 히노하라 박사님은 이 9분을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